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범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 앞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엄중한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러운 한편으로 떨리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공무원인 부친과 가정주부인 모친 사이에 평범한 가정에서 이남 일녀의 둘째로 태어나 고향인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쳤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가까이에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가르쳐 주신 평생의 스승이시고, 어머니는 자애롭고 너그러운 분으로 저는 두 분으로부터 참된 섬김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이후 1987년부터 4년간의 대학 생활은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의 격동기로서 장래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의 꿈인 법조인의 길을 가기로 뜻을 굳히면서도 무겁게 남아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음의 빚은 법관이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으로 갚기로 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1996년 군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초임 판사로 부임하였습니다. 당시 서울 동부지원은 판사 수가 30여 명 정도로 적당한 규모여서 선배 법관들로부터 법관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바람직한 재판에 관하여 소중한 말씀을 듣는 자연스러운 기회가 많았습니다. 해박한 법률 지식 속에 녹아있는 그분들의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배려는 앞으로 제가 걸어갈 법관이라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었습니다. 법관사의 일원이 되었다는 자부심과 함께 성배 법관의 길을 따라 훌륭한 재판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그 후 약 28년 동안 전국의 여러 법원에서 법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헌법은 3권 중 사법권에 대하여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담당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면의 징계 처분을 다투는 소송 중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징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단체 협약에서 정한 재심 의결 기한을 경과하여 재심 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당초 징계 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판결하여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부터 지금까지 진인사 대천명을 저희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판에 임하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였는지 철저하게 점검하여 최선을 다해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에 담담하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영아투기 살인 사건은 결과의 참담함과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 사이에서 몇 날 며칠 밤잠을 설쳐가며 깊이 고민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 충실히 심리한 끝에 피고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한 제1심의 무죄 판결은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 대한 치료 필요성과 재범 가능성을 인정하여 치료 가물을 명하였습니다.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 역시 법관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회 선출과 관련하여 투표 가치의 평등이 지켜지지 않은 선거구 획정과 이에 따른 근로자위원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헌법상의 평등 원칙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할 때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 당사자를 배려하며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방 변호사회로부터 몇 차례 우수법관으로 선정되는 과분한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법관 생활 동안 다른 법관보다 법원 행정처 등에서 사법행정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고, 그 경험은 저로 하여금 재판과 법원을 국민의 시각에서 다시 보게 하였습니다. 2012년 당시 문제가 되던
이른바 막말 판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대응하여 법관을 대상으로 한 1대1 법정언행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는 데 관여하였습니다. 결과의 타당성 못지않게 공정한 외관도 중요하다고 믿고 추진한 이 제도가 지금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2016년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으로서 법관 연수에 성인지 교육을 도입하고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법원 내 성평등 실현에 기여했다는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도산 사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2023년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출범시키고 신속한 도산 사건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팀을 운영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기업의 회복을 돕는 데 다소나마 역할을 한 것도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는 법관과 일반직, 보안관리대원, 소수직렬 등 법원 공무원, 그리고 공무직과 외부 직원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두 소중한 분들입니다. 저는 각 직역의 분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서 각자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재판을 소명이라 생각하고 법관의 길에 들어선 저에게 사법행정 업무는 생소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분들이 보여주는 친근한 표정과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가 법원 행정처 생활을 견디게 한 힘이었습니다. 최근 국민들께서 법원에 요구하는 바를 헤아려 보면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입니다.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의 경험과 지식을 보태어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 가사처럼 저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판사가 되었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법관으로서 초심에 맞는 삶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공직 후보자로서 솔직하고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주시는 귀중한 말씀을 앞으로 저와 사법부가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박범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